안녕하세요. ETS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 LC 박소율 강사입니다. 어느덧 오늘 파트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유닛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선택 의문문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평서문 두 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 의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 틀을 먼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의 형태는 A or B 되겠습니다. or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녹차가 좋아요? 커피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인데 자,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녹차요. 저는 커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때 특히 비교급을 낀 답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낫죠. better. 그 다음에 비행기 타실래요? 기차 타실래요? 비행기가 더 빠르죠. faster.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둘 다 좋습니다. 혹은 둘 다 싫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either 들어가면은 둘 중에 어떤 것이든 fine, 좋습니다 라는 답변이고요. both, 둘 다 좋게 들립니다 라는 거 나올 수가 있겠고요. it doesn't matter, matter to me 이렇게 나와 있는데 matter to 라는 것은 문제가 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커피든 혹은 녹차든 나한테는 문제될 거 없으니 둘 다 괜찮습니다 라는 답변이 되겠고요. I don't care, 저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preference 라는 것은 선호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선호하는 거 없으니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괜찮습니다 라는 답변이었다면 neither 같은 경우는 둘 다 싫어요 라는 답변이 되겠죠. 자, 그리고 either, neither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식 발음으로는 either, neither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발음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법이 있나? 커피가 좋아요? 녹차가 좋아요? 저는 주스가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제 3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기본 틀을 갖춰봤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예문들을 통해서 좀 더 심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 근데 생각해보세요. 커피가 좋아요? 녹차가 좋아요? 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선택에서는 yes, no가 안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언제는 가능하다? or 끼고 앞에도 문장, 뒤에도 문장이 나올 때 그래서 or 기준으로 앞뒤가 문장이 따라붙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an you help me?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Are you busy? 당신 바쁘세요? 이렇게 해서 앞에도 문장, 뒤에도 문장 이렇게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너 나 도와줄 수 있니? 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I'll be with you shortly 라고 했죠? 제가 곧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답변은 뭐를 선택한 답변이다? 앞에 문장을 선택한 답변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면 바쁘십니까?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바쁘다라는 걸 선택한 답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이 엮였을 때에만 yes, no가 가능하다는 점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둘 다 선택하는 경우, 둘 다 거절하는 경우 보여드릴게요. 자, taking the train, 기차 타고 갈래요? 아니면 flying, 비행기 타고 가실래요? 라고 했을 때 혹은 크림이 좋아요? 아니면 milk, 우유가 좋아요? 라고 했을 때 either 나오면 정답이라고 했었고 it doesn't matter, 상관없습니다. neither 나와도 정답입니다. 다 배웠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거절하는 형태였고요. 이번에는 제 3의 선택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컨벤션이 start, 시작하는 건데 월요일에 시작합니까? 아니면 Tuesday 시작합니까? 그래서 화요일에 시작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목요일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준 거예요. 그래서 A or B에서 제 3, C의 답변까지 함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그러면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들려드릴 테니까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Is the road still closed or has it reopened?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Is the road still closed or has it reopened? 자, 두 문장이 엮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들려드렸는데 일단은 closed 그리고 reopened 이거였어요. 그래서 도로가 아직도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막혔던 도로를 다시 열어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랬을 때 A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I'm not sure. I'm not sure.
나왔네요. 모른다류의 답변,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눈을 강조했지만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건 맞는 답변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B를 들어볼게요. Every morning. Every morning 이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이번엔 C. It's close to the bank. It's close to the bank. 자, 잘 들으셨나요? It's close to 라고 했어요. 그리고 bank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단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함정을 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음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close, z 발음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close 발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예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close to 라는 것은 어디에 가까운, close 라는 것은 닿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발음상으로도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은행이 가깝습니다. 은행에 가깝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C도 정답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요. Should I order you plastic cups or paper ones? Should I order you plastic cups or paper ones? 자, 일단은 or 끼고 앞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쵸? 선택은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should I order you? 라고 했죠? 제가 주문해 드릴까요? plastic cups or paper ones 라고 했는데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를 대신했겠어요? 컵스를 대신한 답변이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plastic cup 주문해 드릴까요? 아니면 종이컵 주문해 드릴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플라스틱이에요? 아니면 페이퍼예요? A번입니다. Yes, it should be paid for. Yes, it should be paid for.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yes 듣는 순간 일단은 안 된다. 왜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단어와 단어가 엮일 때에는 yes, no가 안 되고 문장과 문장이 엮일 때 yes, no 답변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 그것은 be paid for. pay for가 지불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답은 될 수가 없었고요. 이번엔 B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I'm not thirsty, thanks. I'm not thirsty, thanks. 자, 이번에는 뭐였어요? I'm not thirsty, thanks. 라고 했습니다. thirsty라는 것은 목이 마른. 그래서 저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죠. 플라스틱이야? 아니면 페이퍼야? Either would be fine. Either would be fine. 이런 거 나오면 정답 가시라고요. Either would be fine. 이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 의문에서 자주 나오는 답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정답은 C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기출. 자,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get you another beverage or would you like the bill? Can I get you another beverage or would you like the bill? 자, 직전 강의에서 배웠던 뭐가 나왔어요? Can I? 그리고 would you like? 이렇게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안 요청 쪽에서 배웠던 구문들인데요. 일단은 Can I get you? 라고 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Another beverage. 얘는 음료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면 Would you like the bill? 청구서 갖다 드릴까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음료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아니면 식사 끝나셨으면 청구서를 드릴까요? 이 표현이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저희는 A번부터 음료를 더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청구서를 갖다 달라고 하는지 Well above average. 자, 말장난 느끼셨나요? Well above average.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well above average라고 있습니다. 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beverage 그리고 average 이렇게 해서 유사 어휘 함정이었습니다. 뜻을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well 이라는 것은 일단 훨씬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bove라는 것은 뭐뭐보다 위에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average라는 것은 평균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훨씬 넘어선다는 답변. 일단은 유사어의 함정이었다.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B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I'll have another cup of coffee. I'll have another cup of coffee. 정답이 되는 것 같은데요. I'll have another cup of coffee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잔 더, 그쵸?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싶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료 한 잔 더 달라고 했던 정답 B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 중복어휘가 나오면 대부분 오답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선택은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는 같은 단어를 써가면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어휘가 나왔다고 해서 선택 의문은 오답 처리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선택은 자유롭다.
예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C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At the top of the hill. At the top of the hill. 자, 확인해 볼까요? At the top of the hill 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Bill Hill 여기서는 hill 뭐가 될까요? 언덕. 그래서 언덕 꼭대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사어휘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어휘는 거의 오답이지만 선택에서 중복은 가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평서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서문은요. 왜 어렵냐? 답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진영 선생님이 상을 받으셨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답변 네, 받으셨대요. 아니요, 못 받으셨다는데요. 이렇게 답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 평서문은 진영쌤이 상 받으셨대. 이렇게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실 건지 예측이 가능한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답변 예측 불가. 그래서 아무래도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닌 것들을 지워볼 것이고 선호하는 답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서문을 분석을 했더니 명사 답변은 거의 불가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진영쌤이 상 받으셨대. 시상식. 이런 거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명사 답변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위주로 고를까요? 문장 답변 위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진영쌤이 상 받으셨대요. 어휴, 축하 파티 열어줍시다. 이런 맞장구를 치거나 혹은 맞아요. 나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동의를 구할 때 yes,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닌데 소희쌤이 받으셨다는데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하면서 no가 나올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왜 받으셨는데 이렇게 반문하는 대답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 답변 위주로 골라주면 된다. 그리고 어디를 들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여지없이 앞쪽부터 차근차근 들어주십시오.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들어주셔도 문제의 핵심은 파악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평서문의 기본 틀을 잡았으니 조금 더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서문. 첫 번째 형태입니다. 사실 정보 전달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평서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실 혹은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문제 상황을 얘기하지 그럼 답변은 해결책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 아, 그러니?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라는 해결책 답변을 좋아한다. 기본으로 알아두시고요. 예문을 갈게요. The furniture, 가구인데 어디에 들어갈 가구가 됩니까? 회의실에 들어갈 가구가 finally, 마침내 arrived,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Let's move them. 그러면 그것들을 옮깁시다. 이렇게 해서 문장 답변 나왔고요. 그 다음에 It's about time 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가 되었죠. 마침내 왔군요. 이 It's about time 이라는 것은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더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그 일이 벌써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아유,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드디어 왔군요.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yes, 맞아요. 충분히 가능하지만 he arrived today. he 되어야 한대요. 눈을 강조합니다. 주어는 기본적으로 맞춰주자고. 그래서 he가 아닌 뭐라고 해야 된다? is로 답변을 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문입니다. The fax machine 이라고 했어요. 팩스 기계가 stopped working, 작동 멈췄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답변으로는 해결책이 많이 나옵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살펴볼까요? 팩스 머신이 stopped working 했어요. 라고 했더니 I'll have a look 이라는 것은 한번 봐드릴게요. For you, 너를 위해서. 그래서 have a look at it. 내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볼게요. 너를 위해서. 해결책. 자기가 한번 보겠다. 그 다음에 I call a repair person. 제가 수리기사한테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얘도 해결책. 이러한 답변을 선호합니다. 자, 이번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을 하는 형태인데요. 의견 제시할 때는 I think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I think를 시작하면 우리는 뒤에 거에 집중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It's quite helpful.
그쵸? quite 이라는 것은 상당히, 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꽤 도움이 됩니다. 이런 답변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 agree 라고 했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나도 네 의견에 동의한다. 이러한 답변이 나올 때에는 정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도 동의해요. 요거는 짝꿍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아마도 we should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we should, 우리는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 저기까지만 들어도 우리 해야 될 것 같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충분히 정답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전화해 볼게요. 이렇게 아시겠죠? 제안했을 때에는 이런 수락의 답변 나오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요청 또는 희망사항을 나타내는 평서문인데 일단은 I'd like to, 저는 하고 싶습니다. Make a reservation, 예약. 그래서 예약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더니 How many people? 반문하는 답변 몇 명으로 해드릴까요? 혹은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반문하는 답변들도 참 좋아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빈칸을 채워가면서 바로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4번 문제, 기출문제였는데 I'm sorry, but this model is out of stock. I'm sorry,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but this model is out of stock.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This model, 그죠? 이 제품은 out of stock 이라고 했는데요. out of stock, 얘가 바로 재고가 바닥났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재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던졌을 때 A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Stop the car here, please. Stop the car here, please. 자, stop the car 딱 듣는 순간 아니구나. 왜요, 여러분들? stop.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유사 어휘는 거의 오답입니다. 그래서 차를 여기다가 세우세요 라는 답변이었었고요. 자, 이번엔 B. It's closed due to the holiday. It's closed due to the holiday. 자, it's closed 라고 했습니다. Due to the holiday. 공휴일이기 때문에 문 닫았어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Due to 라는 것은 뭐뭐 때문에.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는요. Can you order it for me? 당연히 이거를 부탁할 수밖에 없겠죠. Can you order it for me? 정답이었습니다. Can you order it for me? 라고 했죠. 정답 C였고요. 아니, 재고가 없으면 나를 위해서 주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도 반문 답변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8번도 함께 연습을 해볼까요? This is the best Italian restaurant in town. This is the best Italian restaurant in town. 자, 확인해 볼게요. This is the best Italian restaurant in town 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최고의 이탈리안 식당입니다. 이 동네에서 이거였어요. 여기가 바로 최고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라고 했죠? 그랬을 때 A번입니다. Satoko is traveling in September. 이런 거 묻지 않았는데 Satoko is traveling in September.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사토코 씨가 is traveling in Septemb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토코는 여행할 거예요. 9월에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었었고요. 이번엔 B를 들려드릴게요. It's where I take all of my clients. 이게 정답이었어요.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It's where I take all of my clients.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take라는 동사가 데리고 가다 혹은 데려오다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곳이 바로 내가 데려가는 곳입니다. 누구를? 모든 나의 고객들을. 그래서 여기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where I take. 내가 데려가는 곳. 누구를? All of my clients. 됐죠? 그래서 말 되기 때문에 정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C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C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Pasta and a salad. 이런 거는 거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명사 답변은 거의 불가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만 듣는 사람들은 파스타, 샐러드가 생각이 나겠죠. 하지만 오답이었다는 거. 그래서 명사 답변은 이렇게 가볍게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까지 끝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실전 테스트까지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The phone in the conference room isn't working.
The phone in the conference room isn't working. 평소에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두 번씩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The phone in the conference room 이라고 했습니다. 주어 자체가 조금 길어지죠. 전화기인데요. 어디에 있는 전화기가 될까요? 회의실에 있는 전화기가 isn't working 이라고 했습니다. 작동해야 하네요. 작동 안 합니다. 라는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문제점이 제시가 되었을 때는 답변은 해결책으로 많이 줍니다. 라고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지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It's on the desk. It's on the desk.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It's on the desk 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장소를 물어봤나? 정답될 수 없었고요. 이번엔 B입니다. Sometime yesterday. Sometime yesterday. 때를 물어본 답변도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Call the technician. Call the technician. 그래요. 명령했습니다. 해결책 줬죠. 그러면 기술자한테 한번 전화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택, 평서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선호하는 답변들, 그리고 평서문에서는 특히 문제, 그리고 해결책, 이 과정을 참 좋아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 잘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부터 파트 3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